AWS 웹서버 배포 완벽 가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AWS 핵심 서비스 입문 코스의 15번째 학습 주제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EC2 인스턴스의 웹서버를 구축하고 실제 서비스를 배포하는 전 과정을 배우겠습니다. 잉스 설정부터 도메인 연결까지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배포 노하우를 담았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목표와 배포의 의미를 이해하고 EC2 웹서버를 설정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 다음 잉스나 어패치 같은 웹서버를 설치하고 정적 파일을 S3와 연동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보안 그룹을 설정하여 안전한 서버를 만들고 도메인을 연결하는 기초를 배웁니다. 마지막으로 실전 배포 워크플로우와 트러블 슈팅 가이드를 다룹니다. 첫 번째 주제, 서버 배포란 무엇일까요? 웹서버 배포는 로컬 컴퓨터에서만 동작하던 웹사이트를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접속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과정입니다. 로컬호스트 3000번 포트에서만 보이던 당신의 웹사이트를 전 세계 어디서나 접속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24시간 실행되는 서버가 필요합니다. 내 컴퓨터를 계속 켜둘 수는 없으니까요. AWS EC2는 클라우드에서 가상 서버를 제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왜 AWS EC2를 사용해야 할까요? EC2는 일래스틱 컴퓨트 클라우드의 약자로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가상 컴퓨터 서비스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고 비용을 지불한다는 점입니다. 마치 호텔방을 빌리듯이 말이죠. 또한 언제든지 클릭 몇 번으로 성능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늘어나면 더 강력한 서버로 바꾸면 되는 거죠. AWS는 전 세계에 데이터 센터를 두고 있어 한국 사용자를 위해서는 서울 리전을 선택하면 빠른 속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티어로 1년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이제 프로젝트 구조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웹사이트는 index.html 메인 페이지, CSS 폴더의 스타일, CSS 스타일 파일, JS 폴더의 f.js 자바스크립트 파일, 그리고 이미지즈 폴더의 logo.png 같은 이미지 파일들로 구성됩니다. 우리의 배포 목표는 이 프로젝트를 AWS EC2에 올려서 http 내도메인.com으로 접속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은 로컬호스트에서만 보이는 이 웹사이트를 전 세계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실제 서비스로 만드는 거죠. 이제 EC2 인스턴스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AWS 콘솔에서 EC2 대시보드로 들어가면 주황색 인스턴스 시작 버튼이 보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먼저 AMI, 에머전 머신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이것은 운영체제를 고르는 과정으로 오본투 22.04 LTS를 추천합니다. LTS는 롱텀 서포트의 약자로 오랫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인스턴스 타입은 T2 마이크로를 선택하세요. CPU 1개의 메모리 1GB로 프리티어 대상이라 무료입니다. 키페어는 서버에 접속하기 위한 열쇠입니다. 새로운 키페어를 생성하고 펜 파일을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마지막으로 보안 그룹에서 SSH 포트 21을 허용하면 우리가 접속할 수 있습니다. EC2 인스턴스 생성이 완료되면 SSH로 접속해 봅시다. 먼저 다운로드한 키 페어 파일의 권한을 400으로 설정합니다. 크마드 400 마이키페어 오펜 명령어를 실행하세요. 이는 보안을 위해 파일 소유자만 읽을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제 SSH 라이 옵션으로 키 파일을 지정하고 오본투 YC2의 퍼블릭 IP 주소를 입력하여 접속합니다. 첫 접속 시 확인 메시지가 나오면 yes를 입력하세요. 접속에 성공하면 프롬프트가 오본투 IP로 시작하는 형태로 바뀝니다. 이제 시스템을 업데이트합니다. sudo apt 업데이트로 패키지 목록을 갱신하고 sudo apt upgrade y로 실제 업그레이드를 실행합니다. 그리고 curl, git, 빔 같은 기본 도구들을 설치하면 서버 초기 설정이 완료됩니다. 네 번째 주제는 잉스 웹서버 설치입니다. 잉스는 높은 성능과 안정성을 자랑하는 웹서버 소프트웨어로
어패치보다 메모리를 적게 사용하며 동시 접속자를 효율적으로 처리합니다. 우분투에서는 애프트 패키지 매니저로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설치하면 자동으로 서비스가 시작되고 부팅 시에도 실행되도록 설정됩니다. 기본 설정 파일은 네트세터러 징스 conf에 위치하며 파일들은 var www.html 디렉토리에 저장됩니다. 시스템 틀 명령어로 잉스를 시작, 재시작, 중지할 수 있고 잉스T 명령으로 설정 파일의 문법 오류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잉스 설치 및 관리 명령어를 알아봅시다. sudo apt install y 잉스로 잉스를 설치합니다. sudo 시스템 틀 스테터스 잉스로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start, restart, stop 명령으로 서비스를 제어합니다. sudo 시스템 틀 enable 잉스는 부팅 시 자동 시작을 활성화하는 명령입니다. 설정 파일을 수정한 후에는 반드시 sudo ingst로 문법 검사를 해야 합니다. 오류가 없으면 syntax is ok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이때 리스타트를 해야 변경 사항이 적용됩니다. 다음은 웹사이트 파일을 서버로 업로드하는 방법입니다. 로컬 컴퓨터에 있는 파일들을 EC2로 전송해야 웹사이트가 동작하겠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SCP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SCP는 SSH를 이용한 안전한 파일 복사 도구로 로컬 파일을 직접 서버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Git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GitHub에 코드를 올려놓았다면 서버에서 Git 클론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파일을 var www.html 디렉토리에 배치한 후에는 반드시 권한을 설정해야 합니다. 웹서버가 파일을 읽을 수 있도록 소유자를 www 데이터로 변경하고 적절한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파일 업로드 방법을 코드로 살펴봅시다. scp-die 옵션으로 키 파일을 지정하고 R 옵션으로 디렉토리를 재귀적으로 복사합니다. 로컬의 마이 웹사이트 폴더 내용을 서버의 홈 노본투로 전송하는 거죠. 또는 서버에 SSH로 접속한 후 var www.html 디렉토리로 이동하여 sudo git 클론으로 저장소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파일 권한 설정입니다. sudo 차운할 www 데이터 www 데이터로 소유자를 웹서버 사용자로 변경하고 sudo command-r 755로 읽기와 실행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렇게 해야 잉스가 파일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잉스 설정 파일을 커스터마이징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잉스는 유연한 설정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사이트별로 별도의 설정 파일을 만들 수 있죠. etcetera 징스 사이츠 어베일러벨 디렉토리에 설정 파일을 작성하고 사이트 이네이벨드에 심볼릭 링크를 생성하면 활성화됩니다. 서버 네임 지시문으로 도메인을 지정하고 루트로 웹루트 디렉토리를 설정합니다. 로케이션 블록에서는 URL 경로별로 다른 동작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설정을 변경한 후에는 항상 잉스T로 검증하고 리스타트를 해야 적용됩니다. 잉스 사이트 설정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서버 블록에서 listen 80은 HTTP 포트로 듣겠다는 의미입니다. 서버 네임에는 우리의 도메인을 입력합니다. 루트 지시문으로 var www.html을 지정하고 인덱스로 기본 파일 이름을 설정합니다. 로케이션 슬래시 블록은 모든 요청을 처리하는데 트라이 파일즈로 요청된 URI에 해당하는 파일을 찾아 반환합니다. 파일이 없으면 404 오류를 표시하죠. 설정 파일을 작성한 후 sudo lns로 사이트 이네이벨드에 심볼릭 링크를 만들어 활성화합니다. 기본 사이트는 삭제하고 잉스를 재시작하면 새로운 설정이 적용됩니다. 일곱 번째로 정적 파일 S3 연동에 대해 알아봅시다. 큰 이미지나 동영상 같은 정적 파일을 EC2에 저장하면 서버 용량과 대역폭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S3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S3는 심펠 스토리지 서비스의 약자로 무제한 파일 저장소입니다. S3 버킷을 생성하고 파일을 업로드한 후 퍼블릭 액세스로 설정하면 인터넷에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프런트 CDN과 연동하면 전 세계 어디서나 빠른 전송 속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HTML에서는 S3 URL을 참조하여 파일을 로드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EC2 부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S3 정적 파일 호스팅 방법을 코드로 살펴봅시다. AWS CLI를 사용하면 명령줄에서 쉽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AWS S3 메가바이로 새로운 버킷을 만듭니다. 버킷 이름은 전 세계에서 유일해야 합니다. AWS S3 CP로 로컬 파일을 업로드하는데 리커시브 옵션으로 폴더 전체를 복사하고 JCL 퍼블릭 리드로 퍼블릭 읽기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제 HTML에서 img 태그의 src 속성에 S3 URL을 입력하면 이미지가 로드됩니다. URL 형식은 버킷 이름 s3 amazon.aws.com 파일 경로입니다. 이렇게 하면 큰 파일들을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8번째 주제는 보안 그룹 설정입니다. 보안 그룹은 EC2 인스턴스의 방화벽 역할을 합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네트워크 트래픽을 제어하는 규칙 집합이죠. 필요한 포트만 열어야 보안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SSH 포트 22는 관리자만 접속할 수 있도록 특정 IP만 허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HTTP 포트 80은 웹 트래픽이므로 모든 곳에서 접근 가능해야 합니다. HTTPS를 사용한다면 포트 443도 열어야 하고요. 그 외에 불필요한 포트는 모두 차단하여 공격 표면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보안 그룹 규칙 설정을 자세히 알아봅시다. 인바운드 규칙은 외부에서 서버로 들어오는 트래픽을 제어합니다. SSH는 TCP 프로토콜의 22번 포트를 사용하며 소스에 내 IP 주소를 지정하면 그 IP에서만 접속할 수 있습니다. HTTP와 HTTPS는 0.0.0.0명, 즉 전 세계 어디서나 접속 가능하도록 열어야 합니다. 아웃바운드 규칙은 서버에서 외부로 나가는 트래픽인데 보통 모든 트래픽을 허용합니다. AWS CLI로도 규칙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오서라이즈 시큐리티 그룹 인그레스 명령으로 그룹 ID, 프로토콜, 포트, CIDR을 지정하면 됩니다. 9번째로 도메인을 연결하는 방법을 배우겠습니다. IP 주소는 기억하기 어렵고 전문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13.125.123.45보다는 mywebsite.com이 훨씬 좋겠죠? 도메인을 연결하려면 먼저 도메인을 구입해야 합니다. 가비아, 호스팅 KR, 루트 53 등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DNS에 A 레코드를 설정하여 도메인을 EC2 IP 주소로 연결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EC2를 재시작하면 IP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레스틱 IP를 할당하여 고정 IP로 만드는 것을 권장합니다. DNS 프라퍼게이션, 즉 전파 시간은 최대 48시간까지 걸릴 수 있으니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일레스틱 IP와 루트 53 설정 방법을 살펴봅시다. AWS CLI로 AWS EC2 Allocate Address 명령을 실행하면 새로운 일레스틱 IP가 할당됩니다. Allocation ID가 반환되는데 이것을 Associate Address 명령으로 인스턴스 ID와 함께 입력하면 EC2에 연결됩니다. 이제 이 IP는 고정되어 재시작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루트 53 콘솔에서 호스팅 영역을 만들고 A 레코드를 생성합니다. 레코드 이름에는 도메인을 입력하고 값에는 일레스틱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TTL은 300초 정도로 설정하면 적당합니다. 설정이 완료되면 도메인으로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10번째 주제는 HTTPS 인증서 설정입니다. HTTP로만 서비스하면 브라우저에서 안전하지 않은 경고가 뜹니다. 사용자 신뢰를 얻으려면 HTTPS가 필수입니다. 레츠 엔크리프트는 무료로 SSL 인증서를 발급해주는 서비스로 서트버트이라는 도구를 사용하면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서트버트의 도메인 소유권을 확인하고 인증서를 발급하며 잉스 설정까지 자동으로 수정해줍니다. 발급된 인증서는 90일간 유효하며 자동갱신 설정이 되어 있어 만료 걱정이 없습니다. HTTP 요청은 자동으로 HTTPS로 리다이렉트 되어 보안 자물쇠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Let's Encrypt SSL 인증서 설치 과정을 코드로 알아봅시다. 먼저 sudo apt install certbut과 파이산 3 certbut inks를 설치합니다. 이 패키지는 잉스와 통합되어 자동 설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 sudo certbut jinx 명령에 d 옵션으로 도메인을 지정합니다. www가 붙은 것과 안 붙은 것 두 개를 모두 입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령을 실행하면 이메일을 입력하고 약관에 동의하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과정이 완료되면 잉스 설정이 자동으로 수정되고 인증서가 설치됩니다. sudo certbut renew dry런으로 자동 갱신을 테스트할 수 있으며 크란 작업이 이미 설정되어 있어 90일마다 자동으로 인증서가 갱신됩니다. 11번째로 실전 배포 체크리스트를 확인해 봅시다. 배포가 제대로 완료되었는지 점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웹사이트가 도메인으로 정상 접속되는지 확인하세요. 브라우저 주소창에 도메인을 입력했을 때 페이지가 뜨면 성공입니다. 둘째, HTTPS 자물쇠 아이콘이 표시되는지 봅니다. 녹색 자물쇠가 있어야 안전한 연결입니다. 셋째, 모바일 기기에서도 정상 작동하는지 테스트하세요. 반응형 디자인이 제대로 적용되었는지 확인하는 거죠. 넷째, 보안 그룹 규칙이 적절한지 재점검합니다. 불필요한 포트가 열려있지는 않은지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자동 백업이 설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데이터 손실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트러블 슈팅 가이드를 알아봅시다. 배포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당황하지 말고 차근차근 원인을 찾아봅시다. 502 배드 게이트웨이 오류는 잉스와 백엔드 애플리케이션 간의 연결 문제입니다. 앱이 정상 실행 중인지 포트가 맞는지 확인하세요. 404 not found는 파일을 찾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파일 경로가 올바른지 파일 권한이 적절한지 점검하세요. 커넥션 타임아웃 오류는 네트워크 연결 문제로 보안 그룹에서 필요한 포트가 열려 있는지 확인합니다. SSL 오류가 나면 인증서 유효 기간을 확인하고 필요시 갱신하세요. 디버깅에 유용한 명령어들을 알아봅시다. sudo tailzf로 잉스의 억세스 로그와 에러 로그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요청이 들어오는지, 어떤 오류가 발생하는지 확인할 수 있죠. sudo systemtl status 잉스로 잉스 서비스 상태를 확인하고 재시작이 필요한지 판단합니다. netstat이나 르소프 명령으로 어떤 프로세스가 어떤 포트를 사용 중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dfjh로 디스크 사용량을, freeh로 메모리 사용량을 확인하여 리소스 부족 문제를 찾아냅니다. tab 명령으로 실시간 프로세스 상태를 모니터링하며 CPU나 메모리를 많이 쓰는 프로세스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명령어들을 활용하면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AWS 웹서버 배포 완벽 가이드를 모두 마쳤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EC2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잉스를 설치하며 도메인을 연결하고 SSL 인증서를 설정하여 안전한 웹사이트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 로컬 컴퓨터에서만 보이던 여러분의 프로젝트가 이제 전 세계 어디서나 접속 가능한 실제 서비스가 되었습니다. 친구에게 링크를 보내고 포트폴리오에 추가하세요. 배포 경험은 개발자로서의 역량을 한 단계 높여줍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